안녕하십니까, 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영화는 히트맨입니다. 영화 히트맨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국정원을 탈출한 전설의 암살요원 준이 자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자기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리게 되면서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에게 더블 타겟이 되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최연석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셨고요. 권상우, 정준호, 황호슬의, 이희경, 이지원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극장에 이제 많이들 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과 웹툰이란 소재를 어떻게 융합시켜낼 것인가? 두 번째, 히트맨에서 권상우는 어떤 또 다른 액션을 펼칠 것인가? 세 번째, 설을 맞이해서 가족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정크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 개그 영화니까 얼마나 많이 웃길 것인가. 아무래도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 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트맨 호엠의 불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매합니다. 애매하군요. 네네네. 네. 요즘 또 따라 하시네요, 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안 하면 또 해달라고 분명히 귀찮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나오시죠. 저는 불호입니다. 네, 오늘 애매와 불호로 갈렸네요. 네. 저는 불호가 극불호입니다. 아하. 네, 극불호입니다. 여러분, 뭐 만약에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제 얘기를 좀 스킵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런 애가 있구나, 저렇게 다양한 의견들도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정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쁜 평을 했을 때 나는 재밌게 봤는데 이거 들으니까 조금 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댓글을 보면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평을 무시하고 뭐 그러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닙니다. 네. 자, 히트맨 어떤 영화인지 딥하고 세심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영화를 이야기해보기 전에 권상우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하드웨어는 우리나라 그 어떤 배우들보다 액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가 맞습니다. 하지만 늘 그 발음과 연기력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쉬운 배우라는 인식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근래 그가 나왔던 신의 한 수, 귀수편.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가 대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이 영화의 최대 장점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그에 대해서 이 발음 부분, 뭐 이런 연기력 부분은 정말 평생을 따라다닐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히트맨을 보면서 저는 확고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벌써 불안하네요. 아니에요. 약간 긍정 포인트예요. 네. 권상우 씨의 노선은 개그입니다. 코미디. 이분은 멋있는 역할보다는 조금 뭐랄까 재밌는? 이른바 힘순찐, 힘을 숨긴 찐따. 그렇게 요즘 표현해요. 힘순찐.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그렇고 많은 액션 스타들이 다 거쳐간 그런 루트예요. 왜요? 아니 권상우 씨가 찐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캐릭터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에서 정말 클래식이지만 잘 먹히는 포인트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은밀하게 위대하게, 거기도 힘순찐이죠. 그 간첩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최근의 영화는 뭐 시동도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마동석 씨가 그런 캐릭터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장르적으로 넓게 보면은 뺑반의 류준열 씨도 어떻게 보면 힘을 숨기고 있는 찐따 포지션이죠. 이런 이유는 뭐 어쨌든 영화가 개차반으로 평가를 받든 아니면 뭐 그 영화가 망하든 캐릭터는 좀 남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강하게 박히거든요. 제가 개차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런 게 막 있었네? 멋있는 매력이 있네. 네네네. 이런 것들을 되게 그 기대 이상이었다는 거를 심어주기 딱 좋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강함과 그리고 평상시에 그 나약함, 그러니까 찐따 같은 모습이 그 갭 차이가 클수록 이게 되게 강하게 오는 캐릭터란 말이죠. 이른바 그 갯모애라는 거를 형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이제 캐릭터 포지션입니다. 근데 이거를 히트맨이 그걸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권상우 씨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역할이
이 히트맨에 나오는 이런 힘순진 캐릭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차라리 어설프게 연기력이 있는 영화보다는 앞으로도 그냥 이런 역할들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탐정이나 이런 시리즈에서도 막 구박받고 하면서도 자기의 그 나름의 그 짬밥으로 이제 만화책 봤던 짬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추리를 하잖아요. 그런 포지션들이 차라리 권상우 씨의 뭔가 매력이나 이런 걸 발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영화에서도 결국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왔지만 다른 문제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런 캐릭터류가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따라 붙을 것 같아요. 개연성이 없다. 사실 웃기려고 설정들을 막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개연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어지긴 해요. 국정원 요원이 그것도 비밀 요원이 이제 죽은 척하고 자신의 신분을 15년이나 숨겨오는데 그동안 어떻게 결혼을 했고 어떻게 웹툰 회사 그 작가로 이제 또 등록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뭐 이게 조력자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척척척 해내고 영화 중반에 보면 막 대한민국 여권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1인으로서 다 가능한 것인가? 야 국정원은 뭐 만능인가? 막 이러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그냥 웃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영화 자체가 뻔하고 유치하고 다 되게 상투적인 내용인데 넘어가 줄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해치지 않아라는 영화에서 아쉽게 평했던 이유는 이 영화가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고 뭐 건강한 웃음을 주려고 하고 이런 건 다 괜찮아요. 다 좋은 포인트인데 정말로 그 건강한 웃음을 계속 주려고 했느냐 아니면 건강한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했느냐 이 포인트에서 저는 그 힘이 너무 약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뚝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좋게 평가되는 영화들의 대부분은 좀 장르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끝까지 끌어가는 게 있거든요.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좀 틀렸더라도 그리고 좀 사람들에게 호불호를 불러일으키는 포인트가 많다 하더라도 끝까지 웃기려고 시도한다는 점 자체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속 빈볼이든 스트라이크든 뭐 어쨌든 계속 던져요. 영화 내내 계속 웃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하나는 네가 웃겠지 라는 느낌으로 계속 던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배우들의 연기도 과장된 부분들이 되게 많고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들떠있는 되게 진행이긴 한데 정말 저조차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은 그래도 피식은 하게 되는 포인트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엔 정말 동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그 한 포인트에서 한 두 분이 웃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분들이 그 웃음이 이제 전염이 된 듯 웃으시더라고요. 뭐요? 정준호 꼬치징이요? 뭐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드라마적인 부분에서 의외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정준호 씨가 결혼을 못했다라던가 아픈데 또 만져보고 막 이런 거나 뭐 이제 황우스레 씨가 갑자기 술을 마시고 막 확 날아다니는 장면에서 저는 그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어머 막 이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담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뭐랄까 웃음에 대한 포인트나 벽이 좀 두텁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웃음 포인트의 벽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치다가 덜 깎였어. 그래서 이제 뭐 피식 정도에서 끝나는 포인트였는데 사람들은 이게 맞다 보니까 이제 뚫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웃기려는 그 자세는 갖춰져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영화는 최대한 그 권상우 씨의 캐릭터를 그 힘순진으로 잘 활용하고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그게 추하든 관객들을 사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냥 그런 영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술적 가치, 뭐 영화적인 가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런 거는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영화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그런 걸 기대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 영화로 한번 웃겨보겠다라는 그냥 의지는 강렬하게 담겨있는 영화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웃기려는 자세에 점수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영화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요. 영화 내에서 캐치한 건 딱 그겁니다.
힘순 찐, 그 다음에 웃기려고 던지는 강석구들. 네. 네. 오늘 방송 웃기라고 듣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저는 영화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네. 거군요. 네. 제가 영화에서 딱 느낀 게 그거니까요. 네. 그래요. 저 해도 되나요? 네. 저는 일단은 차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우니까요. 네네. 네. 일단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 껴놓고 저것 껴놓고 하다 보니까 너무 난잡해진 영화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CG 기술도 보여줘야 되고, 이병헌, 하정우 배우 연기도 보여줘야 되고, 코미디도 보여줘야 되고, 블록버스터 느낌도 줘야 돼서 뭔가 못하나 비워나지 못하면서 잡다한 느낌을 줬었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 역시도 감독의 욕망을 실현시켜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힙한 소재들은 죄다 다루고 있는데요. 웹툰도 들어가고, 힙합도 들어가고, 액션도 들어가고, 코미디도 들어가고, 마약도 들어가고, 국정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서 영화가 폭주를 해버립니다. 욕이고, 안 좋은 말이지만 한번 해본다면은,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폭주가 중반쯤에 달릴 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35년 인생 처음으로 극장을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연기였는데요. 제가 허성태 씨를 SBS 연기 오디션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실 때부터 직장인을 다니다가 연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응원하던 배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범죄도시하고 신의 한 수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는 정말 응원하고 싶다. 계속 응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배우였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최악의 연기를 펼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명분 없는 소리를 지르며 제 고막을 강타했고요. 시종일관 절제를 하지 못해서 과잉된 연기를 계속 하게 돼요. 쏴! 죽여! 막 이러잖아요. 네. 눈살이 찌푸려진다기보다 그냥 극장 밖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허성태 배우가 나올 때마다 고막을 틀어막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되게 안타깝고, 이 권상우, 정준호, 황우슬의 이희경, 이지원, 이준혁 등 모든 캐릭터가 감정 과잉 상태로 가다 보니까 누군가 한 명은 이걸 찝어주거나 좀 깔고 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과잉의 정점을 허성태 배우가 찍어버려요. 여기에 이제 메인 빌런이 또 흥분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조금 가라앉고 캄다운. 네, 캄다운 하겠습니다. 여기에 메인 빌런 제이슨이라는 역을 맡은 종훈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신선한 비주얼로 멋지게 등장을 했지만 톤을 잡지 못하면서 긴장감을 전혀 끌어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단역 연기를 해오셨고 노력한 끝에 중요한 캐릭터를 맡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캐릭터를 맡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실력 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주얼에 맞는 연기를 제대로 설정을 해오셨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그분이 등장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감정 과잉 상태였을 때 그분이 야, 너 죽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악당짓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설정을 제대로 잘 못하셨어요. 중간에 하지마! 막 이런 느낌의 톤을 올리는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잘 안 어울렸다. 미스캐스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리아 조커가 아니었어요. 난 네가 얘기하는 게 더 웃겨요. 예. 그게 맞아요. 그게 그 코리안 조커라고 참 그래요. 참 그래요. 그렇군요. 두 번째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각본이었습니다. 준이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웹툰으로 옮겨오면서 이 국정원과 제이슨 패거리에게 들키는 데까지는 사실 드라마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도로 위에서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이슨이라는 이 빌런이 준의 아내 미나를 납치하게 되면서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분이 지나도 제이슨은 손가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이 도착하자마자 유턴을 했을 때도 제이슨은 미나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미나가 탈출을 하기 위해서 묶여있던 손을 풀어내가지고 양주를 마셨을 때도 여전히 제이슨은 미나를 방목하게 되죠. 동생을 고문으로 죽였던 국정원의 청국장을 봤을 때도 서서히 죽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런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른 한쪽인 국정원은 준을 쫓기 위해 준의 딸인 가영을 인질로 삼습니다. 국가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하겠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딴 소리를 하면서 청소년이네를 밖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협박을 그렇게 합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서 현재 방패연 출신 에이스인 철이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 철이는 오히려 가영과 준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이는 에이스다운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에이스 국장, 청국장은 한 명도 때려눕히지 못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정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은 바보 아니면 또라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런이란 놈들이나 국정원들이나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요. 그저 주인공들이 로드무비를 찍게 도와주는 아주 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이죠. 세 번째 뛰쳐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장점 부족이었는데요. 권상우 액션 저는 인정합니다. 권상우 씨 액션 엄청 잘하잖아요. 몸도 피지컬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작년 11월에 개봉했던 신의 한 수 귀수편보다 나은 액션을 보였다고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그리고 코미디 차라리 2번 웃은 해치지 하나가 훨씬 더 웃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깜짝이야. 왜요? 2번 할까요가 더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B급? 우리나라에서 제작비 99억이 B급입니까? 소재? 웹툰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웹툰 소재는 아예 사라져버리죠. 뭐 하나 나은 게 없고 결말은 예상되고 긴장감은 조성되지 않으니 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딱 한 부분만 만족을 했는데 그 하나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훌륭한 작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고 공들인 티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이 영화에서 딱 볼 거는 애니메이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평들을 보니까 설이라서 가볍게 만들었다. B급 코미디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도망가기에는 기본기가 없고 서툰 정도가 아니라 아마추어가 연출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영화였고요. 제가 느끼는 웹툰의 단점들 있잖아요. 가볍고 뭐 이렇게 좀 소비적이고 인스턴트적이고 뭐 이런 느낌들을 빼다 박은 영화였어요. 전형적인 영화였고 웃음을 장착하려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뭐 좋은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영화입니다. 웹툰도 물론 그 마감 시간이나 이런 걸로 뭐 촉각을 다투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웹툰 그 뭐라고 편집자와 만화가 사이가 옛날 만화가와 편집자 사이처럼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구식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올렸는데도 업로드가 되고 국장 거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업로드하고 막 자기 멋대로 그냥. 웹툰 작가의 현실을 좀 그려주려고 하는 점은 뭐 알겠는데 너무 좀 구식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좋았어요. 사회적 메시지가 제일 좋았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어떤 거요? 기안84님은 돈을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잖아요. 주호민 작가님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네, 같은 웹툰을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뭐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사람만 보고 있으면은 사실 힘듭니다. 안 보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러면은 아주 속이 상하니까 그 권상우 씨처럼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하겠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부분은 나름 좋았어요. 네, 네.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물론 그 프레임이 그러니까 동화가 엄청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연출을 나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든 팀에 대해서 충분히 애니메이션 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네, 고생하셨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특유의 느낌이 잘 잡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뽕 감독님이세요. 네. 이뽕 감독님이시고 그 감독이 각본까지 쓰셨는데 제작비 99억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설날에 개봉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가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작사나 투자자가 보지도 않고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되게 엉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화 더 이상 나오면은 한국 영화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안 봐도 현장이 보여요. 저는 되게 뒤죽박죽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액션 같은 경우는 콘티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투자하셨을 거고, 롯데건설 네, 그렇죠. 투자하셨을 거고. 네, 배급도 롯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고담이 말한 것처럼 개그적인 오바가 끝까지 안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학을 뗄 수 있는 영화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좋은 얘기였어요. 학을 뗀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한번 마음을 해제하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웃길 수 있거든요. 파로마예요? 그 8호만 너무 옛날 겁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뚫릴 수가 있어요. 아유.
자꾸 시도하는 그 태도를 가지세요. 자, 히트맨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맷집이 좋아도 자꾸 때리면 피멍이 드는데 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점 드립니다. 히트맨을 패러디했습니다. 헤이트맨 1.2점입니다. 네, 제가 1.2점 준 거는 갈가리아 패밀리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 정말 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코미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DVD를 모아놓은 것만 봐도 코미디 영화가 상당합니다. 코미디를 굉장히 사랑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봐보니까 한국 영화가 점점 극심한 차이를 보고 있지 않나. 너무 높은 작품과 낮은 작품이 너무 확연하게 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세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정준호 씨는 스카이캐슬도 나름 뭐 이렇게 진중한 작품이었지만 이렇게 진중한 작품에 잘 안 출연하시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개그물에 훨씬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중한 물에 못 나오시는 거죠. 이게 이미지가 그 이미지 네. 그 속된 말로 왁구라고 하죠. 나쁘지 않으신데. 저는 그 스카이캐슬에서 정준호 씨를 처음 봤을 때 정준호 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완전 다른 사람을 연기했었거든요. 저는 그 정준호라는 배우가 정말 대배우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 영화판에서 어떤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배우 쪽에서가 아니라 제작진 측에서 정준호라는 배우를 정말 소비적으로 코미디에 쓰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아마 중간에 목소리들도 본인들이 다 직접 한 거 같았는데 네. 발성이 제일 좋았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정준호 씨는 대배우죠. 뭐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정크가 말한 것처럼 코미디 너무 많이 쓰이는 게 참 안타깝죠. 예. 뭔가 스카이캐슬 같이 어떤 감독님께서 이 역에는 정준호 씨가 잘 어울린다라는 좋은 캐스팅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렇게 좀만 잘 되면은 이선균 씨랑 비슷한 배역들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너 은근히 권상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맞지? 아니요. 아니오래. 이거 권상우 씨가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 아니 권상우 씨를 싫어하진 않아요. 아니오래며. 좋아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냥 권상우 씨는 권상우 씨. 여기서 편집될 걸 아마?